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을 사용해서 MBO의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에서는 자산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나눠서 투자할 때 어떻게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는 주어진 리턴에서 리스크가 더 작은 그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져온 거는 그냥 간단한 그 에셋 A, B가 있는데 에셋 A의 경우에는 기대값과 표준 편차가 다 10%이고 에셋 B의 경우에는 기대값과 표준 편차가 다 20%이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은 A, B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0.5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여기 보시면은 어차피 A, B 두 개를 투자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1이다라고 하면은 B에 투자한 비중은 1에서 A에 투자한 비중만 빼면 되기 때문에 A에 투자한 비중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이렇게 바뀔 때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여기 파란 쪽에 보여진 식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웨이트를 WA와 B 두 개로 다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제가 엑셀에서 나타난 거는 WA 웨이트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수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부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50, 5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0, 50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A의 기대 수익률인 10%의 0.5를 곱하고 B의 기대 수익률인 20%의 0.5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5%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계산하는 거를 이 루트 안에 넣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넣은 식은 다 WA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계산하는 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둘 사이의 상관계수 곱하기 각각의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들이 지금 표준 편차와 상관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세 개의 숫자를 0.1, 0.2, 0.5 이게 세 개를 곱하면은 A와 B 사이의 공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거를 이렇게 딱 뭐 수치화해서 볼 수도 있지만 표로 보면은 한눈에 뭐가 더 효율적인지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제 수식은 아래로 옮겼고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그냥 오른쪽에 그래프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WA의 웨이트이 0%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B에 다 100%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이겠죠. 그게 이제 기대 수익률 20%, 표준편차 20% 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요 B점이 딱 되는 거고, B에 100% 투자하는. 그 다음에 A에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 10%.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요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다 그래프로 연결을 하면은 얘가 곡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샤프 지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에 100% 투자하는 거, B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을 더 높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좀 바꿔보면서 한번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이 정확하게 1이다 라고 하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완벽하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10% 단위로 웨이트를 바꾸긴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예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가 0으로 가는, 그러니까 Y축 위에 포트폴리오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릴레이션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휘는 그런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샤프 지수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코릴레이션이 이제 이거보다 작아지는 경우 뭐 0.9 이렇게 되면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씩 곡선으로 이제 왼쪽 위로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0.8, 0.7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고 뭐 0.3 이렇게 감소하면은 확 이제 볼록한 게 보여가지고 이제 왼쪽 위에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 프리 레이시 0%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어딘가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샤프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프로 보면은 두 개의 자산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완벽하게 1이 아닌 경우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확장해서 이제 공매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웨이트가 0에서부터 100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A에 투자한 비중을 이렇게 100% 넘는 거, 이 경우에는 이제 자산 B를 공매도한 경우, 숏셀링한 경우가 되는 거고, WA의 비중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제 자산 A에 공매도를 해서 자산 B에 100% 이상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똑같이 이거를 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앞에 공식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 이제 웨이트만 바뀌는 경우에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게 자산 B를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산 A에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는 경우에는 A와 B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 사이에 직선이건 곡선이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1인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제가 잠시만 X축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자동으로 바꾸고, 그렇게 보면은 역시나 지금 제가 10% 단위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0까지 내려가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0%다라고 하면은 이제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0.9보다는 0.8 정도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거의 1에 가까운 경우들을 보면은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점이 뭐 A 또는 A와 B 사이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B를 공매도 했을 때 이 아랫부분에 리스크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이 0이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이 왼쪽 끝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코릴레이션이 뭐 거의 1과 가깝게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왼쪽 끝에 있는 점이 공매도하는 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산들 여러 개를 가지고 조합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요 끝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다른 점들을 또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능한 feasible 리전을 보면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왼쪽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트에 가면은 이제 3개의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공매도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공매도가 아닌 경우만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산이 이렇게 A, B, C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A에 100% 투자하는 거, B에 100% 투자하는 거, C에 100%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A와 B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 A와 C에 나눠서, B와 C에 나눠서 이렇게 2개의 자산에만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상관계수가 0.5이다 라고 하고
A와 B를 50-50 투자한 이 포트폴리오가 여기 지금 요 하늘색 점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50-50 나눈 포트폴리오랑 자산 C와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 빨간색 곡선으로 나타난 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여기 50-50 나눈 포트폴리오가 가운데 어딘가 아마 여기 딱 존재하는데 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보면은 A, B 50-50 나눈 거에다가 C까지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A, B 50-50 나눈 포트폴리오의 반, 그리고 자산 C의 반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 비중을 보면은 C의 50%, A의 25%, B의 25% 이렇게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A의 90%, 그 다음에 B의 10% 그렇게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와 C와 연결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곡선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A, B, C 모든 조합을 다 고려한 포트폴리오들의 그 feasible region을 보면은 이제 뭐 큰 영역이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한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산이 3개뿐만 아니라 4개, 5개, 6개, 뭐 100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고, 확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feasible region이 왼쪽으로 볼록한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산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엑셀을 그려보면은 2개 또는 3개 에셋들 조합의 포트폴리오가 이 mean standard deviation plane, mean standard deviation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이 정말 중요한 거는 correlation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2개 사이를 잇는 거를 상관관계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 0이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많이 볼록하게 나오는 거고 조금 적당히 큰 숫자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합을 보더라도 그 자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은 경우에는 분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기대 수익, 그러니까 리턴을 기대 수익률로 그 다음에 리스크를 분산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분산 효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최적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수치적으로 얼만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산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엑셀로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